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렇게 자사고 원래 이런가요? 이렇게 되었는데 그 원래의 모습을 이렇게 써주셔서 보통 제가 상담을 할 때 자사고 진학을 만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사고나 특목고에 갔을 때 이 특목고에서 입학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생활하고 경쟁할 수 있는가 라는 거에 초점을 둬서 입학 상담을 하는데, 자사고 통역고 가는 것만 염두에 두고 이런 자사고에서 생활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지금 질문자와 같은 현상을 겪고 힘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죠. 자, 보시면 사교육을 반대한다는데, 맞죠? 사교육 반대한다는데 사교육을 반대하고 자사고나 특목고는 그 안에서 전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럴 학교의 능력도 되고, 학교 능력 플러스 학생의 능력도 그만큼이 되죠. 그러니까 학교와 학생이 그만큼 능력이 되니까 충분히 그 안에서 자체 내에서 해결하고 결과를 산출해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사고나 특목고가 공부가 준비가 되고 공부를 다 하나들이 와서 입시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 입시의 성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입시는 고등학교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에서 얼마나 준비를 해서 고등학교를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했느냐에 따라서 거의 반수 이상이 결정난다고 봐야죠. 자, 수업 방식을 보면 아무것도 안 배운 상태에서,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다 해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선행학습이라는 것은 심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초적으로 개념 수준에서는 다 거의 마스터하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개념을 다 마스터하고 왔기 때문에 이 개념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다 자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저녁에 공부를 해버리니까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고 집중을 시키고 공부를 스스로 하게 하려면, 그러면 할 수 없이 지금 질문자와 같은 질문자가 이야기하는 방식대로 수업을 학교에서는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고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실력 정석으로 시험을 나가버립니다. 실력으로. 그러니까 기초 정석을 하지 않고 중학교 과정을 들어가면서 알뜰하게 기초를 하지 않은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99점을 맞아가지고 특목고를 딱 진학을 하니까 기초 정석을 하나도 안 하고 바로 실력 정석으로 수업을 해버리니까 이 기초 정석과 실력 정석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해나가야 되니까, 실력 정석을 조금 배우더라도 기초 정석을 혼자 해나가야 되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 그러니까 아예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을 호소를 합니다. 자, 아무것도 안 배운 상태에서 한 모듬이 전부 그냥 알아서 예습하고, 그러니까 기초 공부를 스스로 했는가라는 것이 기초 공부. 그러니까 기본 정석 정도. 그러니까 개념 원리 끝나고 바이블이나 이렇게 정석의 기본서. 그러니까 개념서인 개념 원리 센 이런 거 끝나고 바이블이나 아니면 기본 정석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블랙라벨 신호등 일품 1등급 만들기는 아니더라도, 근데 그것까지 다 풀고 가는 학생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푼 학생들한테 예습을 알아서 하라 그러고 5시간 정도 좀 5시간에서 4시간을 모둠이 가르치고, 그러니까 서로 협업하면서 서로 기초 부분 다시 체크해 보면서 생각을 되살리면서 스스로 공부를 하게 한 걸 확인한 이후에, 그 다음에 당연히 선생님은 그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죠. 이렇게 안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것들만 가르쳐야 아이들이 효율성이 있다고 느끼죠. 그러니까 자사고나 특목고 방식으로 학교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수업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추가적인 수학 시간은 저렇게 배운 상태에서 이게 배운 게 아니라 확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목고 자사고 가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일정 부분 선행학습을 하고 가라고 하는 것이고, 선행학습의 이해도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선행학습이고 물리적인 시간을 줄이기 위한 선행학습. 자, 두 번째는 스스로 뭔가 그것들을 책을 보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선행학습은 이건 사교육을 통해서 했겠죠. 그러면 이 사교육하는 한 사람들이 특목고 가는 아이들한테는 숙제를 냅니다. 숙제를 내면서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고 해내갈 수 있는 양이나 능력을 배양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을 하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안 시키는 게 아니죠. 이 능력까지 배양을 시켰을 때 그래서 사교육 제대로 했다 할 수 있죠. 난이도 중간 이상의 문제를 당연히 풀게 합니다. 왜? 기초를 읽고 왔으니까. 그래서 난이도 중간 이상을 해야 아이들이 수업을 들으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돼보면 다들 예습하라는데 다들 예습하라는데 이제 사교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교육에서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예습하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끝났다는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복습이죠. 자, 복습을 하면서 그 선생님 수업 기준으로는 예습이죠. 자, 예습을 해서 이 부분을 더 기억을 살려서 문제를 풀어보라는 건데, 나눗셈까지 배운 사람 보고 분수 예습해서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이렇게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공부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자는 그 학생이 이런 준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사고나 특목고를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으로 판단이 돼요. 개인 능력은. 이제 우수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천재가 아닌 이상 못하잖아요. 당연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예습을 해왔다는 걸 전제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자만을 고려해서 이거 예습 안 하고 다 가르치면 아이들이 잔다니까요. 그리고 항의도 들어오고 수업을 이렇게 쉽게 하냐고. 그렇기 때문에 고등 수학을 어느 정도 스스로 선행 학습으로 사교육을 하고 능력까지 배양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밖에 기타 교과서에서 초별로 예습을 해서 가르치는 게 하나 더 있고, 개인적으로 예습하거나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거. 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예습을 해서 친구들을 가르치는, 자, 예습을 해서 자료 만들어서 발표하는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수업 방식이 자사고의 수업 방식이고, 이런 수업 방식이 특목고의 수업 방식이고, 이런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료를 검색하고 토론해서 논문을 써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생기부에 쓰고 이 수업의 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자사고 아이들이 수시로 아니면 특목고 아이들이 수시로 대학 입학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시로 대학 입학을 할 수 있는 스스로 이 학교 자체의 시스템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맨날 야자 2시에서 4시간 해서 11시에 마치고, 그렇죠?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시에 마치는데 11시에 마치거나 12시에 마치는 경우도 많죠. 11시에 마치면 뭐예요? 10시가 아니라 11시에 마친 다음에 또 자식들 예습하고 숙제하려면 2시나 3시에 자게 되죠. 2시나 3시에. 자, 예습으로 안 배우면 벅차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일반적인 예습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복습 위주로 공부하죠. 똑같은 인문계도. 근데 하위권 학생은 복습도 중요하지만 하위권 학생은 예습을 하지 않으면 수업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습을 하라고 꼭 얘기를 해요. 하위권 학생은. 근데 중위권 학생들은 예습을 일정 부분 하고 복습을 상위권만큼 쫓아가려고 해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습하기 벅차다는 것은 이 전체 자사고 안에서 중학교 때까지는 우수한 학생이었지만 상대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위권. 자,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이 질문 학생이 상위권이 아니라 하위권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이 질문을 보면. 주말에는 학원에 가야 하고, 그래서 특목고 애들, 자사고 아이들이 주말에 이렇게 캐리어, 이렇게 여행용 가방을 끌고 와요. 드드드드 끌고 학원에 와서 다 집단으로 수업을, 그러니까 압축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가가지고 옷을 바꿔가지고 다시 학교로 가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올 때마다 캐리어를 끌고 학원으로 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특목고 아이들용, 자사고 아이들용 집중 상위권 수업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요 쉬운 학교 수업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학교 수업 이상의 수업들을 듣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학원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옷만 갈아가지고 다시 학교로 들어가죠. 학교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런데 어떤 학교는 한 달에 2번 나오기도 하니까 실질적으로 과외를 할 시간이 없죠. 학교에서 폰도 못 쓰죠. 조별 과제도 어떻게 몇 시간씩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걸 만듭니다. 이렇게 분산을 해서 서로. 그 밖에 학교 수학 숙제 일주일에 20에서 25페이지. 그러니까 요 분량 정도가 상위권 아이들은 상위권 20, 25페이지가 하루 분량인데 하위권 아이들은 이게 일주일 분량이에요. 일주일 분량. 그러니까 이거 능력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이걸 하루치 하느냐 일주일에 하느냐 이 시간의 차이. 그러니까 이 시간의 차이를 언제 만들었어요? 선행학습하면서 본인의 능력을 늘리는 거죠. 능력을 향상시켰던 거죠. 자, 영어는 수업마다 지문 해석 몇 개 다 해야 하는데 그것 하느라 시간이 촉박한 것이 아니라 지문 해석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니까 상위권 아이들은 예습이 필요 없이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해석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습을 이 질문 학생은 우수한 학생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아마 뭐 웬만한 내용은 쉬우니까 예습 간단히 하고 중학교 때는 위주가 복습 위주로 했을 거예요. 상위권이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복습할 시간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상위 학교에 진학해서 자사고에 가니까 복습할 시간이 없죠.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중학교 때는 우수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기타 과목도 밸런스를 맞춰서 기타 과목도 전부 다 공부를 하고 예습 복습을 해서 내신을 잘 맞아서 그래서 자사고에 왔기 때문에 기타 과목도 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영수가 하이 레벨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걸 따라가고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질문하는 학생 자체가 취지는 뭔지 알겠죠? 왜 그러냐면 취지는 더 상위 공부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머리 좋은 거야. 선생님도 좋죠.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상위권 학생을 가르칠 만큼의 이제 실력 있는 선생님들을 모셔와야 되니까 이것도 상관없는데 시스템의 방식 때문에 안 졸고 집중해도 쫓아가기 힘든 만큼이라는 거죠. 당연히 안 졸고 집중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따라가기 힘들 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이 학생은 지금 상황에서 내신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내신은 쉽지 않는데 첫 번째는 내신은 쉽지 않더라도 내신 꼬박꼬박 따라가고 근데 결국은 이 학생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내신이 계속 향상될 거예요. 버티면. 왜 그러냐면 포기 안 하고 버티면 느는 이유는 다른 학생들은 이렇게 사교육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학생은 예습 복습을 하면서 스스로 한 학생일 가능성도 많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행은 고2 때까지는 힘을 발휘하지만 나중에 고3이 되거나 그럴 때는 또 점점 내신을 충실히 해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애들이 따라가는 경향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을 일정 부분 포기하더라도 아이들하고 내신도 꾸준하게 올리면서 정시를 공부해야 될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특목고나 자사고에 내신 하위권 아이들이 이런 시스템에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실력 자체는 계속 향상되거든요. 그러니까 실력 자체가 향상되니까 그러니까 정시를 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돼서 정시로 가는 경우가 많죠. 내신은 포기하고. 자, 그런 경우랑 이게 1번 경우고요. 또 2번 경우는 내신도 못 따라가고 이렇게 멘탈이 붕괴되는 경우에는 전학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일반고로. 이런 타이밍이 고1 끝나고 방학 동안 아니면 고1 겨울방학이 끝나고
겨울 겨울방학 때 이렇게 일반고로 전학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고 너무 피폐하되고 하면 일반고로 전학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3번은 내신 포기하고 정시로 해라. 근데 내신이 올라가면 따라갈 만하면 따라가는데 정시를 할 가능성이 많고 전학을 하는 가능성이 많고, 세 번째로 어쨌든 이렇게 정시 위주로 가고 전학을 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여기서 실력을 키워서 유학을 가든지 실력을 키워서 유학을 가는 거예요. 유학을 틀어서 유학에서 다시 뭐 대학원을 모색한다던가 이런 방식.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어쨌건 이런 시스템 안에서 일정 내신 등급이면 일반 거보다 내신에 대한 보조 점수들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내신 어느 정도 관리해서 올라가면 뭐 정시나 수시나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내기 때문에 내신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수시로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마어마하게 힘들겠죠. 때문에 학생에게 이런 상황에서 질문자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결국은 학생이 사사고를 가고 싶었고 해야 되는데 이 자사고에서 버티면 실력이 늘어나니까 시스템은 그러니까 불만을 가질 수가 없는 거고 실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 하나는 이런 방식으로 도저히 못 받으면 전학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 실력을 키워서 정식으로 하든지 전학을 가든지 아니면 버텨서 내신이 꾸준하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니까 버텨서 수시를 노려보고 수시가 안 되면 이 버텨서 늘어난 실력으로 충분히 정시도 하니까 이 학교 시스템 자체 내에서 적응하고 실력 키우는데 주로 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왜 녹화를 하냐면 이렇게 이 똑같은 상황에 대한 질문을 자사고 특목고를 진학하는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꼭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고민을 들어가면 분명히 할 것이니까 이 학생의 성향이 이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도 버티면서 올라가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성격인다. 급격하게 좌절하고 그러면 적응을 못하니까 부모님도 이런 학생들이 자사고의 수업 방식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히 준비가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버티면서 그나마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인가를 판단하고 자사고 특목고 입시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사고를 가서 버티고 실력을 키우고 전학하지 마시고 내신 올리고 버텨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 자사고나 특목고를 나온 동기들의 가치도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동기들 정말 같이 공부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서 좌절을 하고 자사고에서 힘들어서 일반고로 전화를 하더라도 일반고에서 본인이 뭐 엄청나게 많이 노력할 것 같은데 여기서 버티지 못했을 때는 일반고에서도 탑을 못 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사고에서 뭐 기준은 그런 것 같아요. 4년제 국립대도 못 갈 것 같다. 4년제 국립대도 못 갈 것 같다. 그러면 전학을 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4년제 국립대 이상은 충분히 간다. 그러면 자사고에서 버티기를 권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자사고에서 저퇴를 할까 아니면 벗어날까의 기준을 얘기해 줄 때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왜? 일반고에서도 상위권에 대한 1등급 아이들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렇게 자사고를 가지 않고 스스로 자사고만큼 공부를 하는 아이들인데 이 안에서 경쟁을 한다는 것은 자사고에서 경쟁하는 거하고 리틀 자사고 1등에서 10등 나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일반고로 왔을 때는 뭐 특목고에 자사고에 다니더라도 2등급 정도 수준에서 턱에서 걸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사고에서 버티지 못했으면 일반고에서도 2등급이 턱이다. 그러면 2등급이면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 지방 거점 공립대 가고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인서울 반드시 하는. 그러면 자사고에서 그만큼의 입시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버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사고 특목고 가는 학생들이 좀 신중하게 공부를 하고 공부가 더 심화된 공부를 하는데 왜 심화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로 영상을 녹화하면서 답변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